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신념에 대한 거. 그래서 신념에 대한 개념부터 좀 다시 잡으면 돼요. 신념은, 나는 티메이트는 요번에 진행하는 건 좀 그래. 이것도 신념이에요. 물론 제한된 신념이지만. 나는 2022년도 티메이트 트립에 간다. 이것도 신념이지만, 나 올해 티메이트 되는 건 난 좀 그래. 그것도 여러분들의 신념이에요. 이게 신념대로 가거든. 아무리 이성이라고 해도 신념이 있으니까.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신념 한번 봐볼게요. 신념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어떤 내 마음속에 다양한 내용들의 감정이 있죠.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감정이 딱 올라가요.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그 사람이 쌓아왔던 신념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똑같은 이벤트인데도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진짜 난 재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 정도로 끝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고 요거 나한테 어떤 사인을 주는 거야. 어떤 신호를 주는 거야. 하면서 나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똑같은 일인데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신념 체계예요. 어떤 것이 튀어나오냐 하거든. 똑같은 거에서 분노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거에 의해서 어떤 감사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답답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신념 체계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떤 그동안에 많이 쌓아왔던 나의 어떤 과거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영향을 미쳤던 거 있죠. 특히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내 주변 환경, 내가 했던 경험, 내가 인상 깊게 봤던 책, 이런 다양한 것들이 모아서 현재 나의 신념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필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든 그 필터를 거쳐서 내가 생각하고 하는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똑같잖아요. 티메이트 공지가 나와도 나 이번에는 꼭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거는 뭐 선배 좀 잘하는 사람들이랑 가는 거지. 이게 그냥 신념 체계에서 딱 돼 있거든요. 같은 거를 봐도 이렇게 신념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념은 합리적인 것도 신념이고 비합리적인 것도 신념이에요. 즉 이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왜냐하면 다시 나의 신념이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신념 체계를 갖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념 작업을 지금부터 좀 할 거예요. 신념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념이 되게 중요하니까. 내가 제한된 신념, 즉 한계가 있는 제한된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제한되지 않는 신념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신념 작업은 굉장히 긴 시간을 신념 작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한된 신념 하나만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어떤 제한된 신념이 있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근데 나는 원래 나는 원래 이름을 잘 못 외워. 이렇게 하면 회피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차피 이름을 못 외울 바에는 신념을 바꿨어요. 내가 어떻게 바꿨냐? 나는 이름을 원래 못 외워라고 하는 그 나의 신념 한 줄 있잖아요. 이 신념을 어떻게 바꿨냐면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미지로 외워. 이렇게 바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난 그 사람을 이미지로 외워. 근데 예전에는 난 사람이 이름을 못 외워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 사람을 이미지로 외워. 훨씬 좋잖아요? 이렇게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신념을.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리크루팅은 어려워.
뭐 이렇게 하는 리크루팅은 쉽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진심은 언젠가 리크루팅은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리크루팅이라는 말을 떠오면 어렵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꾸자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리크루팅은 진심은 통한다. 이렇게를 바꾸니까 리크루팅에 대한 떠오르는 신념 체계가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념을 재구성하면 되거든요. 자, 봐보세요. 신념을 한번 바꿔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내가 사업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신념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볼래요? 안현지 사장님, 혹시 뭐가 있나요? 사업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신념이요.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 중에서. 나는 뭐 말을 못한다. 나는 어리다. 뭐 다양하잖아요. 나는 어리기 때문에 사업이 느리다. 뭐 이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할 수 있는 생각들. 아무거나 나는 하나만. 어리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다. 좋아요. 자, 3번의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어리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 볼 수 있다. 이 생각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주는 생각입니까? 아니요, 아니면 방해라는 생각이에요? 방해를 하는 생각이요. 방해하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나는 어리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나한테 도움이 주는 생각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나는 어리기 때문에 어, 전문성이 없다 그랬죠, 아까. 네.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난 어리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실수를 해도 귀엽게 봐주신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 어때요? 좋죠? 난 어리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다.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꾼 생각은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까? 아까보다 훨씬 되는 것 아까보다 같아요. 좋죠. 근데 네. 조금 더 부족하다 하면 한 번 더 수정해도 돼요. 난 어리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또 한 번 더 수정해도 돼요. 음, 나는 어리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 있다. 도움받을 수 있다. 좋아. 난 어리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도움받을 수 있다. 어. 또 하나 뭐 나는 어리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난 어리기 때문에 똑똑해 보인다. 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전문적이지 않아도 똑똑해 보일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간단해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생각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의 신념 체계를. 되게 쉽지 않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박지현 사장님. 박지현 사장님 아까 했으니까. 네. 강수현 사장님 뭐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봐요. 저는 아이 셋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아이 셋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아이 셋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거를 3번 문제 질문해 볼게요. 그 생각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방해라는 생각입니까? 방해되는 생각이죠. 혹시 도움이 된다면 고칠 필요 없어요.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면. 그럼 내 사업에 방해가 되는 생각이야.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나는 아이 셋을 키우기 때문에 시간을 알차게 쓰려고 노력한다. 나는 아이 셋을 키우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시간을 알차게 써야 한다. 그래서 아이 셋 때문에 시간을 알차게 써야 한다. 그러면 아이 셋에 대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아이 셋 때문에 시간을 알차게 써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죠. 네.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난 아이 셋 때문에 시간이 없어.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난 아이 셋 때문에 시간을 알차게 써야 돼. 이렇게 바꾼 생각은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념 작업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신념 작업을 여러분들 몇 가지씩만 한번 해볼래요? 지금 방으로 가서 한 6분 시간 드릴게요. 몇 개씩만 자기 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서영 사장님 어디 있어요? 자, 다 해봤죠? 아, 이거는 꼭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 좀 얘기해 줄래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거든 내가 한 거든. 이 내용은 다른 조원들이랑 좀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 좀 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오늘도 늦게 끝날까요? 나 얼른 나가야 되는데. 오늘 거꾸로 1조부터 해봐요. 네. 저희 1조에서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좀 고민이었던 분은 왜 나는 세미나에 초대가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캔슬이 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럼 이거를 확률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늘려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 같이 이제 그 수답창이 됐어요. 저의 스스로 질문을 저에게 해 주시는 걸 통해서. 음. 근데 제가 누군가에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전달할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큰 비전을 전달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상대의 니즈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큰 비전부터 전달하기보다는 그렇게 전달을 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초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아주 크게 보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정리를 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신념 체계의 문장으로 좀 네. 한번 해볼래요? 나는? 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비전이 굉장히 큰 사람이다. 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이 큰 사람이다.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초대는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긍정적인 쪽에 사업이 도움되는 신념으로 바뀌어요. 좋아요. 또 다른 분도 해주세요.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나한테도 되게 많아요. 스스로한테 해당하는 것들이. 또, 저희 4조 할게요. 좋아요. 저희 낯을 가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신중하게 사람을 만난다, 상대를 잘 살핀다, 그리고 관계가 형성되면 오래 간다. 또 레포 형성 시간이 길어서 니즈 파악을 잘한다. 이렇게 바꿔봤고요. 좋은데요? 또 말을 못한다, 표현력이 약하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준다. 그리고 나는 필요한 말만 잘한다. 진정성이 있다. 말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좋아요. 좋은데요? 이렇게 새로운 신념 체계를 바꾸니까 사업에 도움되는 쪽으로 신념이 다 바뀌죠? 이렇게 신념을 바꾼 다음에는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될 것이 그 새로운 신념 체계대로 그 내용을 자꾸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하고 내 주변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오케이. 또 다른 조 얘기하고 싶은데 근질근질할 텐데 막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적으신 분, 오조할게요.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나는 엉덩이가 무겁다. 응, 그런데 이거를 바꾸면 나는 적중률이 높은 사람이다. 응. 그리고 보상이 숫자로만 인식되어진다. 이거는 그 보상은 사실이다. 그다음에 보상 플랜은 사실이다. 네. 그다음에 관계를 잘 못하고 밥 같은 거 먹는 거 너무 싫어한다 나는. 체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면이 있다. 그래요. 그렇네. 나는 사람들이랑 밥 먹는 걸 싫어한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게 좋네요. 같은 그 밥 먹기 싫어하는 같은 조언이 누군가 궁금하긴 한데
좋아요. 또 있어요? 끝입니다. 아, 예. 다음 저. 이 신념 바꾸기 작업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 안 한조가 삼조하겠습니다. 네네,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선입견과 편견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냥 그 사람을 존재로 봐주고 그리고 신뢰하고 기다려준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사업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내가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신념 체계를 한 네. 줄이라면 네. 도움이 되는 신념 체계도 한 줄로 딱 나오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실행하기 어, 좋거든. 선입견과 편견이고요. 나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 네. 이거를 도움이 되는 저는, 한 줄로 한번 바꿔보세요. 존재로 봐주고 신뢰한다. 나는 사람을 존재로 봐주고 신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말해버릇하면 돼요. 이렇게 자꾸. 내가 말을 자꾸 표현해야 돼. 그래야지 새로운 신념 체계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뭐라 했지? 나는 원래 이름을 잘 못 외워. 근데 나는 사람을 이미지로 외워. 이렇게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나는 이 나이에 공부하는 거는 이 나이에 공부가 어려워.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꿨냐?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즐겁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나이가 들어서 뭐 배우는 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게 되는 거지 어려운 거라든지 뭐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런 식의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은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게 신념 체계. 이게 새로운 신념 체계를 자꾸 말해야 돼요. 너는 이렇다. 뭐는 이렇다. 뭐는 이렇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 작업을 중간중간에 자주 해야 돼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신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신념 체계가 있다? 그럼 질문 들어가죠. 그 생각은, 그 신념 체계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생각입니까? 방해하는 생각입니까? 방해하는 생각이면 그 생각을 어떤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꾼 생각은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면 한 번 더 수정해 보시겠어요?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예. 되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볼까요? 이거 보이기, 화면 공유. 자, 이걸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좀 얘기해 볼게요. 갈등 속에 숨어 있는 나의 탁월함. 보통 갈등이 생기거나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뭔가 불편해 내 마음이. 그런 경우는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탁월성이 발현되는 거라 그랬죠. 네. 뭔가 탁월하니까 안에서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뭐 치밀어 오르거나 그러죠. 나도 똑같으면 그게 오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그 기대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체계에 의한 기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스킨 사업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신념 체계예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것도 신념 체계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체계인 거예요. 그 신념의 필터에 의해서 내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기대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그 신념 체계는 여러분들의 탁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코치형 포인트 리더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같이 탁월할 수가 없으니 기대에 대한 거를 이제는 기여로 바꿔야 돼요. 내가 기대할 거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 부분을 내가 탁월하니까 내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기여해야지? 이거를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화나 어떤 속상함이나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내가 탁월하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뭘 기대하지?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탁월하니까 내가 이 기대를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나의 신념 체계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신념 체계에 대한 어떤 체계를
나의 기대를 기여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대화할 때 이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아까 그 사람과 관계에서 어떨 때 마음이 불편하세요? 뭐도 있을 거고 그분이 어떻게 해주길 바랬던 걸까요? 이거 질문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누구한테 해볼까? 안 한 우리 정보연 사님한테 한번 해볼까? 오늘 한 번도 안 한 오지훈 사님한테 한번 해볼까? 오지훈 사님 오늘 발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음소거 해보시고. 자, 네. 사장님 주변에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어? 마음속에 이랬으면 돼,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떠올랐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면 있었. 안에 그러면은 정보연 사님한테 해볼게요. 어떤 주변에 나의 신념 체계 때문에 내가 뭐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일어남이 있다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최근에? 없었으면 없어서도 돼요. 없었어요? 그러면 탁월하지 않은 거네, 별로. 별로 탁월함이 발현되는 게 아니야. 많이 탁월한 분 없어요? 많이 탁월한 사람. 많이 탁월할수록 이게 많거든. 기대가 많으니까 갈등도 많거든. 누가 있어요? 누가 한번 해볼래요? 제가 질문. 박지현 사장님이 하려고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탁월성이 풍부한 박지현 사장님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떨 때 마음이 불편하세요? 마이크가 잘 안 돼요? 음소거 돼 있어요? 스폰서님 들리세요? 잘 들려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떨 때 마음이 불편하세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 볼래요? 가장 큰 거. 하나만 꼽는다면? 제 마음을 몰라줄 때?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해주길 바랬던 걸까요? 그분이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지금 맞는지 괜찮아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그런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제 생각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자, 네. 그러면 그랬구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을 항상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한테는 사업적으로 이렇게 그 정도 리더라면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장 오랫동안 제 곁에 있었던 분이라서. 그러면 그런 신념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업자라면 그런 거에 대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속 불편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신념을 조금 유연하게 바꾸고 싶으세요? 유연하게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 바꾸면 어떨까요? 때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보면 네. 어떨까요? 네. 그렇게 바꾼다면 사장님한테 이게 나오죠. 그렇게 바뀐 신념으로 아까 같은 상황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모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분의 그런 행동들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엔 사장님이 강점이 탁월해요.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것도 탁월하고. 그래서 그런 탁월함으로 앞으로 기대하지 않고 사장님이 기여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전에 파트너 사장님들께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 그룹 안에서도 제가 먼저 무언가를 하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좋아요. 나도 네, 그런 탁월성을 주변에 많이 기여하고 하기도 하고 또 내 말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는 이렇게 알아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하면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이렇게 지금 이 두 가지 이 두 장에 걸쳐서 내용을 얘기해 드렸죠. 나의 탁월함. 기대에 숨어 있는 신념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즉 나의 탁월성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내 뭔가 내 마음이 뭐가 일어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할 때는 내가 뭔가 기대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 사람보다는 탁월하다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 신념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서 내가 이걸 기여해 줄 수 있을까? 이 되게 명료하죠. 이제는 신념 체계는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좀 더 유연하게. 첫 번째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신념으로 바꿀 수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 대한 갈등에 대한 신념 체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기대를 뭘로 바꾼다고요? 기여로 바꾸는 거예요. 기대는 나의 탁월성에 대한 신념과 신념 체계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요 패턴대로 물어보고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대안이 나올 거예요. 이거 그대로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본인이 어떤 식의 탁월함도 알 거고 그 탁월함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기대에 숨어 있는 신념을 발견하고 그 신념 체계에 의해서 내가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 대화 내용이에요. 이것도 모델이에요. 대화 모델.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무의식의 신념을 점검하라. 이제 무의식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는 어떻다, 사람은 어떻다, 돈은 이래. 돈을 놓고 봐도 그렇지 않아요? 돈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거 신념체계거든요. 성공에 대한 것도, 관계에 대한 것도, 공부, 건강,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신념체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념체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100%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걸 자꾸 유연하게 바꿔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도 하죠. 심지어는 불과 몇 년 전에 시작한 누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가졌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도 엄청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신념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있는 그 신념도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바뀔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한다면 믿는 대로의 결과를 낸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신념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깐 동안 신념 작업을 그동안에 해본 거예요. 지금 몇 분 동안 같이.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 중간중간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신념 체계를 계속적으로 새로운 신념 체계를 바꿔보는 연습을 스스로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코치형 포인트 리더도 갖고 있는 신념도 다양하게 있겠죠. 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겠죠. 코치형 포인트 리더는 이런 사람이다. 포인트 리더는 이런 사람이다. 뭐 계속 바뀌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람에 따라 다 똑같겠어요. 다른 신념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알아차리고 용기 내게 하자. 그래서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신념 체계를 계속적으로 용기 내게 해주는, 재구성하게 해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포인트 리더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직, 나도 참 미래 팀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조직이 되려면 이런 용기를 내게 해주는, 또 상대를 존재로 보게 하고 존재로 보고 그 존재에 대한 거울이 돼주는 그런 포인트 리더들이 많을 때 이 조직이 그런 조직이 돼가요.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변화, 성장의 핵심 요소, 이 세 가지가 뭐냐? 의식의 수준,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에고의 단계에서 존재의 단계로 올라가는 가장 경계선상에 있는 단어, 용기예요. 용기. 그 의식, 좋은 의식 수준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나부터 좋은 의식이 될 수 있게 나다울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나를 존재로 볼 수 있고,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다울 용기,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용기도 내고, 대단하지 않은 용기도 내고, 부러운 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부럽다. 부럽다. 좋다. 부럽다. 쟤 좋겠다. 그런 끝이지 뭐. 그렇죠? 그다음에 감정도 얘기했죠. 좋은 감정 속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죠? 또 우리가 몰입형과 관조형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렇죠? 몰입형, 관조형. 그래서 가능하면 기쁨, 행복하려면 빈도수가 되게 중요하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진짜 몇 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안 좋은 거 같은 경우는 몰입형으로 하면 빠져버리기가 되게 쉬워요. 내가 안 좋은 감정에 빠졌다 할 때는 빨리 그거를 관조용 비디오로 바꿔봐서 내가 그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시간으로도 멀리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아까도 해보려고 했지만 좀 지금 장소가 그래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보면은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같이 박지원 사장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다르게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시간에 대해서도. 한 5년 지나서 지금 이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5년이 지난 박지원한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박지원 사장님 예전에 이런 거 겪었잖아요. 5년 전에. 그때 박지원 사장님한테 어때요? 그때 이 친구가 지금 어떤 마음 같아요? 어떻게 그걸 겪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친구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하면 조언도 해주고요. 그렇게 해줘요. 과거에서도 물어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물어봐도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봐주면서 조언해 줄 수도 있고, 그걸 다 스스로 질문해주면 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에 대한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찌됐건 그 자리를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툴툴 그냥 훌훌 그냥 쉽게 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념, 이건 되게 중요한 작업이다. 이거는 신념 작업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념 작업은. 자, 신념 작업을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사업이 도움이 되게 바꾸는 거. 안 되면 도움이 되는 쪽으로 다시 바꿔보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기대에서 기여로 기대에 숨어있는 신념. 기대를 어떻게 기여를 바꿀 수 있는지. 기대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나의 신념 체계니까. 기대 자체가 나의 신념이에요. 탁월성이 있는 나의 신념 체계에 의해서 기대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 기대 말고 내가 기여하자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탁월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발견해 주는 거. 그것이 이제 좋은 신념 체계, 신념 작업 중에 하나고요. 무의식 신념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점검해 보고 신념은 변화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념 체계로 말하고 표현하고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비전 모델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각자 조별로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짧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누구를 주인공으로 모실까? 우리
우리 강수현 사장님을 주인공으로 한번 모셔볼까? 딱 보이니까. 강수현 사장님, 네. 자,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저희 팀원 팀 미팅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팀원들한테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시점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2022년 6월 1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리더 조기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렵게 캐나다 휘슬러 팀 트립을 다녀온 저의 형제라인 강수현 사장님 어렵게 모셨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그분을 모시는 되게 힘들었으니까 저희 팀에 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팀메이트 가고 할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강수현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따끈따끈한 리더예요, 지금. 얼마 전에 방금 트립을 다녀오셔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기분이 어떠세요? 갔다 오고 나니까? 와, 제가 간 첫 번째 티멜 트립이었는데요. 와, 이래서 사장님들이 꼭 가야 되는구나를 경험했고 너무너무 신났고 행복했고 뉴스킨의 정말 가치를 깨닫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누구 가셨어요? 네, 저와 스폰서님 네, 아니, 함께 갔고요. 스폰서들은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족 중에 누가 같이 가거나 가잖아요? 네, 제 남편과 같이 갔고요. 제 둘만 아이들 갔어요? 중에 제일 큰아이, 제일 많은 기여를 했던 큰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그럼 셋이 가셨네. 네. 셋이 가서 나눈 대화 중에서 기억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큰애가 너무 감동했어요. 엄마 대박이야. 이렇게 음.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일 수 있구나. 스키 장난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신나 있었거든요. 혹시 남편은 뭐라고 안 해주나요? 남편은요, 저에 대한 눈빛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존경하고요. 그래요? 네, 감동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표현 같은 건 안 했나요? 네, 표현보다는 손을 꼭 잡아주고요. 어. 이제 내가 정말 뭘 도와주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집이 더 가치 있게 뉴스킨 비즈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추복두 사장님도 질문해 주세요. 제일 먼저 가고 싶을 텐데. 사장님 너무 행복하셨겠어요. 네. 네,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오셨을지 궁금해요. 저의 여섯 내그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 꼭 와봤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왔습니다. 정보현 사장님도 질문해 주세요. 아무나 막 해주세요. 근데. 질문이 안 떠올라요? 그럼 다른 분이 해주세요. 그냥 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초대했거든요. 초대하기 힘든 분을 초대했는데 트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트립에서요. 이번 트립은 코드가 화이트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 눈이 보이는 통창이었어요. 눈이 전체 설경이 보이는 자리에서 저는 탑 드레스를 입었고요. 여러 사장님들이 굉장히 휘황찬란한 디자인의 화이트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봤는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기억에 크게 남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도찬에서 조기철 스폰서님과 함께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조기철 스폰서님께 어떤 리더 메시지를 들으셨어요? 스폰서님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 알았고요.
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서 정말 성장하기를 기대했다고 하셨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시작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제가 뭔가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이제부터의 정말 뉴스킨 비즈니스가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팀엘리트 사장님들과 함께 하셨을 텐데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 화면에서만 배웠고 실제로 못 배웠던 많은 리더 사장님들을 보면서 그냥 뉴스킨 리더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소통하는 과정 중에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한 분 한 분의 서로를 잘 몰랐지만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대화를 하면서 존경하게 됐고 한 분 한 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들으면서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강수현 사장님이 그동안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팀메이트가 됐잖아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팀메이트가 될 때는 매일매일 본인이 이것만은 진짜 잘했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저희 팀원들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잘했던 건요. 저는 시간을 정말 쪼개어서 시간 관리를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내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자기 전날, 그다음 날에 대한 촘촘한 그 하루의 일과를 항상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고민하고 그 주변에 남는 시간, 이동 시간이 있다면 그 이동 시간에 전화할 멤버까지 촘촘히 적으면서 하루 스케줄 관리를 가장 잘했고 그거와 더불어 항상 스폰서님하고 매일 소통하면서 내가 잘한 걸 칭찬받고 그다음 날에 대해서 목표를 다시 세우는 반복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1, 2, 3, 4 레그를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나요? 가장 어려운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저희 레그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1, 2, 3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나왔던 사장님이 가장 빠르게 4만 라인으로 갈 거라고 기대했던 라인이 있었는데 음. 저의 1대 파트너가 무너지면서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가장 믿고 가장 의지했던 첫 번째 가장 큰 파워라인이 무너지는 경험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고 아찔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뒤에 시작한 레그가 훨씬 더 많은 파워 레그가 됐나 봐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 라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라인이 당연히 4만 라인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라인들의 그런 순간에 다른 라인들을 좀 더 집중하게 됐고 그 라인들을 믿어줬고 더 많이 후원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녀오셔서 저희한테 팀 내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수현 팀메이트 사장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꿈 넘은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수현 사장님 갔다 오고 나서 얘기하니까 좀 어때요? 진짜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좀 여기 계신 15분이 다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될 거예요. 이게 놀이처럼 해도 돼요. 놀이처럼 해도 이상하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뭘 잘했는지 그 뭘 잘하는 걸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있었다면 뭐였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도 내가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 어려운 거가 지금 어려운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극복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도 스탑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스탑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을 해서 좀 길게 라이프 코칭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뭐 했고 뭐 하고 그걸 지금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뭐가 돼 있으면 그것도 지금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어떤 일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 겁니다.
강수현 사장님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5분이 그렇게 트립에 갔다 와서 서로 팀 미팅에 다 모셔다가 이렇게 그분들의 팀웰트 성장 후기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의 열정을 불어넣는 질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미처럼 하면 돼요. 시제가 엇갈리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대신 질문할 때 아까도 저도 몰입해서 했거든요. 진짜로 그때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 질문할 거 시간이 되면 얼마나 더 질문할 게 많겠어요. 그거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한번 대보세요. 한번 나중에 대봐서 그 사람한테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된 사람이 그때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지 하는 걸 해보는 거죠. 하여튼간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 또 무엇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지금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시제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건 아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가 진짜 된다면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확 깨져버려요. 아까 강수현 사장님이 2022년 6월로 잘 가 있는데 다시 2021년으로 끄집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게 다 같이 그 시제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돼요. 뭐 다양하게 목표에 열정을 불어넣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이런 성취된 모습을 질문해도 되고요. 보고 듣고 느끼게끔 지금처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적적인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간과 돈이 충분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로또가 지금 당첨되면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싶으세요? 라든지 지니가 있다면 3가지 소원 든다면 뭘 받고 싶은지 이런 것들은 기적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랜 N의 첫 번째 페이지 아시죠? 그게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이걸 끄집어내는 질문이에요. 자, 포인트 리더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성과를 위한 포인트 리더의 역량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존재를 보기. 이건 여러분들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용기를 내서 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 나한테도 용기를 내고 상대한테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안내와 점검 능력. 이거는 족보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안내 능력은 되는데 점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안내와 점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확신을 기반한 한정적 안내. 즉 이 한정적 안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해 주셨죠? 한정적 안내를 했다라고 지난주 성의도 할 때 얘기했는데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 한정적 안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정적 안내는 초기 사업자 처음 접했을 때 리크루팅 할 때도 한정적 안내를 하지만 더 많이 쓰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다음 미팅을 잡고 나서도 그 다음 미팅을 또 하고 또 사업자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 한정적 안내는 계속 필요해요. 그거를 할 줄 알면 쭉쭉쭉쭉쭉쭉 끌어당길 수 있어요. 이 한정적 안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화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성과를 위한 포인트 중에 역량 중에서는 한정적 안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거는 체화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8주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보다도 한번 계획을 해보셨죠? 충분하게 계획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짜보셨을 거예요. 셀 리더와도 짜보고 이 3가지를 사실은 개개인이 생길 때마다 다 짜보는 거예요. 다 짜보세요. 이게 한 번만 짜보면 그 다음부터 되게 쉬워요. 남의 것도 한번 도용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냥 다음에 한정적 안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요거까지 해보세요. 이렇게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플랜이 있으면 훨씬 더 그 다음을 리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 사람이 사업하면 뭐부터 해야 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 플랜을 가지고 하고 그 플랜은 계속적으로 변경이 돼요. 아주 종이짝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었다 할 것처럼 금방 바뀌기도 해요. 보상을 먼저 풀었다가 뒤에 풀었다가 뭐 제품 교육을 먼저 했다가 뒤에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총 4주를 했는데 4주간 있었던 여러분의 성의도를 한 분씩 짧게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도 아주 짧은 시간에 한 명씩만 들어도 15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그래도 한 사람씩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박재현 사장님부터 좀 해볼까요? 네. 저 말씀하신 거죠, 스포너님? 네. 저는 4주간 감사합니다. 사골성이 풍부한 우리 박재현 사장님. 네, 스포너님 덕분에 저는 올 한 해 이 포인트 리더 교육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에 좀 채증처럼 있었던 답답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고 있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4대 사장님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고민하고 있어서 본인의 지금 있는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배웠던 걸 가지고 그로우 화법과 그리고 스탑창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다시 좀 살아나고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또한 그 점검할 수 있게끔 또 피드백, 그러니까 관점 공유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맛있는 차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휘슬러요. 예, 알겠습니다. 휘슬러. 네. 휘슬러에서 네. 차 얻어 먹을게요. 자, 이승아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승아입니다. 네. 저는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요소들이 되게 많이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되게 불편하고 불안하던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뭔가 되게 희망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좀 불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탁월하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사장님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장님들도 다 이제 탁월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관계를 못 이어갔던 그런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제가 더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조규철 스폰서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잘 이해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생에서 되게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굿. 예, 이승아 사장님 좋아요. 추옥주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마무리 멘트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분씩. 저는 포인터 리더 교육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로우 화법을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걸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방해가 되는 걸까요? 부족하다고 하는 게. 네.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자존감이 조금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고, 주춤하고 있던 우리 파트너자님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 라포 형성이 너무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그로우 화법을 통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감동, 또 파트너들에 대한 감동, 또 스폰서님과의 또 소통까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간이고 특히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이 저에게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PA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휘슬러에서 봐요. 네. 네. 그 다음에 김영희 사장님. 저는
이 수업을 제가 진행하기 전에 제가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이 이렇게 질문하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대면했을 때 진행하는 점검하는 부분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어떻게 질문하는 건지 그 사람을 질문의 이 의도가 그 사람을 존재로 봐주고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답을 찾게 하는 거 그리고 그걸 그 중심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냥 존재로 봐주는 거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이 제가 되게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제 과정을 이렇게 항상 돌아보고 그랬었는데 4주 과정을 하면서 익숙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더 명확하게 이거를 누구한테 코칭해 줄 수 있고 이걸 익혀서 그거를 복제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보내주신 스폰서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사실 저한테 되게 귀하고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4주 동안 그로우 화법이랄지 이런 방법들을 쓰면서요. 되게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순서대로 양자를 찍고 이렇게 한정적 그 안내를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요렇게 해봐야 되겠다, 요렇게 해봐야겠다라고 그 과정을 좀 명확하게 해보려고 노력했을 때 성과가 되게 긍정적이고 또 그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전해보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해보라고 하고 함께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많은 기대도 들고 하여튼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휘슬러에서 봬요. 안현지 사장님. 네, 저도 이 20대. 포인트 리더 교육을 통해서 진짜 저한테 가장 부족했던 그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부분을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좀 깨져 있는 독에다가 막 물 잔뜩 부으면서 왜 물이 안 차지 막 이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독들을 메꾸는 방법, 깨져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좀 터득해 가는 것 같고 앞으로 뭔가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얻어가는 것 같고 그래요? 이렇게 성장함으로써 나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조금씩 더 드는 것 같은 되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신이 주신 그 청춘을 잘 즐기시면서 비즈니스 해요. 하창규 사장님? 네, 저는 그 포인트 리더 교육하시는 부모님이 항상 저에서 무엇은 교육을 받으시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4주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데 정말 많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질경관을 통해서 또 그룹 모델을 통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또 스스로 스탑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다 보니까 아직은 익숙치 않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때 더 자연스러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깨닫고 그분들을 이제 메꾸면서 좀 더 자존감이 올라가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행복했던 4주이고 또 저희 3조 추억조사님과 강선사님과 함께 했는데 평생 갈 것 같아요. 네, 너무 잊지 못할 시간이었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사장님들의 생각이나 그런 마인드 같은 거를 또 많이 공유하면서도 많은 걸 또 배웠기 때문에 또 그런 리더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더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셋이 잘 놀아요. 휘슬러 가서도 잘 놀아요, 같이. 네. 정부. 네, 저는 리더는 질문과 경청하는 자세가 정말 다르구나. 이걸 제가 성취를 한 것 같고요. 표현을 정말 많이 하고 소통을 정말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행동을 많이 하고 또 수정을 하면서 많이 담을 그릇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휘슬러에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스키 가르쳐 드릴게. 네. 오지은 사장님. 네.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 안 한 분들은 습관이 내가 뭘 얘기할까는 굳이 그냥 안 해도 돼.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고요. 남이 뭘 얘기하나 잘 들으세요. 예, 오지은 사장님. 네, 저도 이 4주가 정말 저는 저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예, 제가 이번 연도 되면서 딱 적어둔 게 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 못하지? 막 이러면 자신감이 없지?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높아지고 싶고 그 신념 체계를 오늘 수정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그거를? 예, 근데 그게 이 4주 동안 바뀌었어요. 그래요.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소통을 되게 잘하고 싶다. 막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안 없이 그냥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써놨는데 정말 기적같이 이렇게 4주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요. 진짜 가장 큰 거는 제가 용기가 생겼다는 거. 오케이. 용기.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시슬러 처음 막 간다고 얘기하실 때 저분들은 좋겠다. 나는 이제 남 얘기처럼 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4주 지나면서 도전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긴 거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어떻게 이 사람을 일을 잘하게 하지? 항상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겨서 되게 에너지가 지금 높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를 좀 느끼고 좀 제가 끌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 끌려가지고 20대가 대시하면 어떡하냐, 진짜. 그래요. 자, 우리 강수현 사장님. 네. 이 조금 속도를 내야겠는데. 폴티에서 교육에 참여해도 될까? 네, 아직 많이 부족한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카운셀링 해줬구나. 스폰서님의 모습이 이 교육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제가 대답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대답을 통해서 그래도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걸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더가 되는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채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계속 적용해 보면서 셀 미팅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팀원 사장님들도 맨날 뭔가를 얘기하시더니 스폰서님이 자꾸 질문하고 자꾸 상상해 보라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조금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미팅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받아서 되게 감사했고 질문하고 경청하는 훈련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달 동안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이 미팅이 있다 보니까 저희 한정적인 안내를 계속 배웠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클로징을 하는 노력들 계속 집중하는 것 사람을 만날 때 마지막 시간에 뭔가를 내가 제안해야지 하는 훈련들이 되게 저는 좋았고 오늘의 마지막 눈물이 초반에 굉장히 찡했거든요. 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달성하고 내가 좀 작아 보이고 이 안에서 내가 지금의 시점에서의 더 높은 사장님들을 볼 때 지금의 과정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프라이드에서 이제 용기로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인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예. 우리도 휘슬러 가서 그 첫애 데리고 온다 그랬죠? 첫째. 걔 네. 얼굴을 한번 봐야겠네. 휘슬러 네. 가서. 좋아요. 윤나라 사장님. 음소거. 네. 저는 나 이 스폰서님 윤나라 보는 게 기억하실지 웃음부터 났어. 네. 웃음부터 났어, 얼굴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됐네요. 1년 전에 랑연 FM 시작하기 전에 분당에서 한번 밥 사주셨어요. 그때 멤버로 해가지고 그때 대화할 때요. 그 지나가는 듯이 스폰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윤나라는 본인의 기준으로 파트너들한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셨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딱 단어를 그 문장을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그걸 가지고 굉장히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찰나에 이 포인트 리더 교육을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 답이 다 찾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체화시키고 오늘 말씀해 주신 의식의 수준도 좀 올려서 저도 휘둘러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제 신념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좋다. 감사합니다. 신념. 이해란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1월 달의 목표가 변화였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이 포인트 리더 교육이 진짜로 감사하고요. 가장 큰 변화는 나를 보는 나를 제대로 존재로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래서 그거가 시작이 되면 타인들도 존재로서 볼 수 있는 내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가장 스타트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제가 됐어요. 그래서 질문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질문 없이 사람들의 말을 그냥 저 혼자 예단해버리는 그 습관이 있었는데, 그거를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끌어내고, 할 수 있는 제가 됐고, 그 다음에 관점 이동, 지난주에 관점 이동과 오늘의 신념이, 저한테는 이제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음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는 계속 될 텐데, 잘못된 신념을 바꾸어서, 나를 나답게 그리고 더 용기 있게 낼 수 있고 발걸음을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란 사장님 다음에 줌으로 할 때는 밑에 걸로 하는 게 훨씬 진해. 네. 위에 거는 흐려요. 뭐가 있나 봐. 네네. 렌즈 안 닦은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조신혜 사장님. 네, 조신혜 저는 사장님도 이번 20대라 그랬죠? 네, 올해 27 됐습니다. 27. 야, 대단하다. 일단은 그 여기 추천해주신 윤 사장님한테 더 많이 뭔가 제가 성장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번 이 미팅을 통해서 관점 이동이랑 스답챗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예전 같았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정해두고 가서 닫힌 질문들을 하며 제가 생각한 쪽으로 뭔가 이끌어가려고 했을 텐데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조규철 사장님의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처음 인지하게 됐고 내가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나 같으면 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대화가 막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내가 뭔가를 정해두고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바뀐 점이 있다면 예전엔 그쪽으로 막 미리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런 그로우 기법 질문표를 제가 보고 막 만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질문을 좀 더 이런 쪽으로 해볼 수 있을까 만나기 전에 이걸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뭔가 뭐 행동이 안 나올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면 내가 어떤 걸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또 돌아보게 되면서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또 좀 관점 이동이 스스로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혼자 참고 삭히는 타입이었다면 좀 그런 것들도 내가 탁월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어떤 게 내가 불편했을까 그럼 그 불편한 것을 왜 느꼈을까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또 이야기하면서 뭔가 발견하려고 하는 걸 또 느끼게 됐어요. 좀 더 많이 그리고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신념 부분 하면서 저도 이제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좋은 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이제 생각해 봤어요. 스스로 이제 막 혼자서 드는 생각들로.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하면 충분히 또 좋은
점이 많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관점 이동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생각해야겠다. 이로 인해서 저도 진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진짜 이번 계기로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예, 잘 들었어요. 아, 근데 조금 길게 얘기하니까 전라도의 향기가 착착 나죠. 그렇잖아요? 조금 길게 얘기하니까 확 나오네. 왜? 하면서 이렇게 그 전라도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아, 되게 되게 좀 클래식하고 좋은데요. 우리 고향에 간 것 같고. 아, 27살의 어른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지은 사장님, 예. 네, 저는 이번 포인트 리더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를 존재로 보는 거를 배우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자체를 조금 더 심플하고 훨씬 더 많이 정리가 된 시간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2021년을 시작을 하면서 또 목표 설정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1, 2, 3만, 4만 라인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정해놓고 사실 그런 목표들을 세웠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런 목표를 버리고 그냥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거, 내가 나의 팀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그러니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목표 설정도 완벽하게 바뀌게 되면서 저도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귀한 을 통해서 다시 저의 목표를 더 큰 꿈을 내가 먼저 꾸고 그걸 따라서 팀과 함께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 꿈으로 바꾸게 되면서 네, 휘슬러에 꼭 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휘슬러에서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이지은 사장님 얘기하면 지금 와이파이가 안 좋은지 계속 목소리가 아까부터 끊기네. 그죠? 네. 마지막인가요? 이송자 사장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4주 동안 뉴스킨 사업을 위한 뭔가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뭐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족보 쓰기나 뭐 아니면 몇 가지 대화법, 그다음에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확신에 기반한 한정적 안내 플러스 이드. 예, 다양하게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부터 오늘 이제 의식 확장하는 부분까지 터치해 주셔서 저는 이게 이제 뉴스킨 사업을 떠나서 내가 이제 살아갈 때 더 필요한 이게 다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감사했고 이 모든 내용을 잘 적용시켜 봐야 되겠다. 특히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제 존재로 보는 거, 존중하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항상 깨어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도와주신 스폰서님, 김선영 사장님, 모든 함께 해주신 사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인가? 우리 김영희 사장님 안 했죠? 네. 저는 일단 올해 스타트하면서 요 포인트 리더 교육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대하게 됐었고요. 4주간 솔직히 좀 연애하는 마음으로 되게 설레면서 하게 됐었고, 제가 일단 들어오면서 의도적으로 처음에 노력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오래 묵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흡수하고 바꿔버리라 하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왔었고, 성취한 거는 저는 용기예요. 네, 용기고 자존감, 그다음에 희망. 그리고 나 스스로한테 질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 여러 가지 합법을, 그걸 연습을, 의도적인 노력 중에 또 하나는 그 주 지나면서 그걸 되게 많이 하려고 굉장히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 교육을 받았었던 것 같고, 도전은 휘슬러 도전합니다. 네, 그래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희 사장님은 예전에 제가 봤을 때 알고 있던 네. 밝고 명랑한 모습이 많이 좀 세파에 흔들려서 그런 모습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네. 거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가지고 자기가 그래요?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막 뭐 주변에 뭐 경험하면서 뭘 경험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런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런 교육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 본성 같은 마음을 잃지 않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럴 용기를 내셔서 그럴 필요 없어요. 아까 뭐 하여튼 밑을 많이 비워놔서 쑥쑥 그냥 내려가게끔 하고 별 이렇게 담아둘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적절한 거리도 유지하고, 하여튼 그렇게 의도적 노력도 하고 하면 그렇게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도 원래 나를 찾아가면서 나를 더 밝고 명랑하게 바꿔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4주간 동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인연이었고요. 또 지속적으로 또 보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주 보고 인사하고 친구처럼 얘기하고 노는데 계속 같이 가고 그렇게 하길 바랄게요. 4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